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올 추석은 평년보다 연휴가 길었죠. 그만큼 이번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어떤 신고가 주를 이루었고 또 어떤 이유로 신고 건수가 늘어났는지 살펴봤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천 남동구의 자기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0시 59분쯤 인천 중구 무의도 해상에서는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 추석 연휴 112에 접수된 신고는 일평균 4,006건, 지난해 3,703건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68.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128건보다 31% 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86.8건으로 35% 늘었고 아동학대가 6.2건으로 87.9% 증가했습니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친척 방문이나 나들이 등 가족 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잦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인천경찰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나들이 등으로 인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는 42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79건 대비 46.8% 줄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추석 연휴인 지난 3일까지 16일 동안 추석 명절 특별 방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범죄 취약 지역의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 준비 혼잡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명절 기간 중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교통 상황과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해 교통 안정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LG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순서입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한 달 인천에서는 철도와 노조 등의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 김포 연장안 확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중재를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에 최종 노선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광위는 9월 중순 중재안보다 지자체들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한쪽 노선안을 추진할 경우 실망한 지자체가 사업 추진과 사업비 분담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 지자체가 계속 싸우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5호선 연장안 조정을 연말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전국철도노조가 공공철도 확대와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90% 가까이 유지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도 95% 이상 운행해 철도노조 파업은 큰 혼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9월 부천 김포 지역에서는 교통과 시장, 의회 등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 키워드는 김포에서 많았는데요.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안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던 대광위가 지자체 합의를 우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김포에서도 관련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5호선 연장안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답답해하는 지역 여론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포에서는 김포도시철도 민간 재위탁 추진 소식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철도 민간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의회 9월 임시회에 민간 재위탁안을 상정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동의하자나 부결됐습니다. 김포시는 도시철도 직영을 위해 추진해온 철도공단 설립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룬 뒤 민주당 시의원들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에서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가 의장 직권 상정 뒤 다시 부결되는 일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은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들의 시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민의힘 부천시 의원들은 시민 공감대와 실효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은 시정연구원 설립 사업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3일 열린 필리핀 카야FC 일로일로와 2023-24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인천의 득점은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 책임졌는데요. 전반 6분 민경현이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 있던 무고사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고 이어 전반 18분에는 무고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 리카르도 샌드라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또 에르난데스가 전반 36분 세 번째 득점을 은포쿠가 프리킥으로 쐐기골을 넣으며 4대 0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인천은 지난 1차전에서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꺾은 데 이어 2연승을 거두어 G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높은 노선 2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개의 노선은 당초 안대로 계양 테크노밸리에 SBRT를 도입해 김포공항과 부천 대장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계양 테크노밸리와 박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BRT를 도입하고 부천 대장까지는 철도로 잇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SBRT 안이 5천억 원대, 철도 연장 안이 7천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허 의원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인 만큼 대장 홍대선이 박촌역까지 연결되면 주변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인천시와 LH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 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 또는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 보증은 인천의 정비사업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기본 대출 조건은 만기 5년,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며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0.8%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에서 가을밤 음악회와 드론쇼가 이어집니다. 제29회 계양 구민의 날을 기념한 이번 행사는 5일 계양 아시아드 양궁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지역 예술인 무대를 시작으로 기념식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기념식 이후에는 유명 뮤지션이 참여한 가을 음악회에 이어 드론 500대를 동원한 드론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백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포에도 지난달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현주 김포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로 이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민들께서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포시의원으로서 김포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시에서 무언가 딱히 시민을 위해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에 달하고요.
계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0명 이상에 이릅니다. 이 중 특히 대상포진 백신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 예방 접종이 아니라서 취약계층은 사실 백신 맞기가 어려워서 사각지대인 거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조례의 근거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국가 예방접종 필수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체인 시장의 책무와 예방접종 실시 기관 및 지원 절차를 담았고, 동시에 환수 조치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등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김포시에는 이번 조례로 어떤 변화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긴 연휴로 추석을 지났는데요. 이번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효도 선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드리자는 내용의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중 대상포진 접종 지원 주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이 조례로 인해 김포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대상포진 접종을 접종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효도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14세 이상, 65세 이상의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접종 지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김포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소중한 재원을 중요한 문제 해결에 쓰여진다는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계양구의 비례대표로서 계양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계양 꽃마루 조성 사업과 계양 산단의 조기 착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양 구민을 위해서 여가활동이나 체육시설이 현재 계양구 내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그 계양 꽃마루 내에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 안에 계양 구민이 원하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조성 계획 그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그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계양구의 주민으로서 계양구 내 어린이들을 위한 물루히터 조성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물루히터 조성을 위해서 의정지를 지속하고 있었고 주민청원 1000여 건을 받아서 계양구청장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조산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6천만 원을 이번 제2차 추경에서 예산결상위원장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조산 공원뿐만 아니라 꽃마루 개발 용역에서도 물놀이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구와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각 권역별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우 카페 사업을 확대하여 옐로우 횡단보도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10층 난간에 앉아있던 90대 노인이 구조됐습니다. 김포소방서는 3일 오전 9시쯤 김포시 감정동의 한 아파트 난간에 90대 노인이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구조대 출동 당시 90대 노인 A씨는 에어컨 실외기 인근 난간에 앉아 있었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윗집 베란다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신고 접수 약 15분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